오늘도 언론들은 통일교 윤영호가 전재수 장관에게 금품을 줬다는 진술이 너무 구체적이고 특검도 조서에 적시해 두었다며 발표했습니다. 심지어 조선일보의 제목은 이랬습니다. 국힘과 통일교 유착 몰아치더니 진짜 몸통은 여당이었나? 통일교가 정치 집단이 된 것은 어제 오늘이 아닙니다. 사실상 통일당의 정치인 윤영호가 한 말을 철석같이 믿고 저렇게 달려가는 것을 보니 한심합니다. 특히 JTBC는 또다시 대장동 보도의 실수를 반복하는 것 같아 안쓰럽습니다. 자, 언론들의 철석같이 믿고 있는 윤영호의 진술은 이거죠. 2018년에서 20년 사이 전재수 장관에게 현금 4천만 원과 까르띠에 불가리 시계 2개를 전달했다. 여기서 전재수 장관은 이렇게 말했죠. 반전이 있을 것이니 지켜봐 달라. 30살 이후 시계를 차본 적이 없다. 자, 그럼 이제 돈 시계를 안 받았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MBN은 윤영호 측 인사와 통화를 했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애초에 윤 전 본부장이 금품을 직접 건넸다는 게 아니라 건네는 것을 봤다는 의미로 진술한 것이다. 또 윤 전 본부장이 당시 정치인들을 직접 초대한 당사자도 아니었다라고 덧붙였다고 합니다. 뭐야, 줬다가 아니라 봤다. 그리고 당사자가 아니라 제3자다. 자, MBN은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 건넨 것이 아니라 통일교 고위 관계자가 건넨 것을 봤다는 취지다. 줬다, 봤다, 아닌가? 착각? 이 수순대로 가고 있습니다. 궁지에 몰린 통일당 윤영호가 지난 8월에 특검 수사 초기에 전선을 넓히기 위해서 여기저기 떡밥을 뿌린 것인데 그걸 진짜 믿으니까, 그걸 자꾸 모르니까 발을 빼는 거죠. 낚싯대를 거두는 겁니다. 이걸 두고 낚였다고 하는 겁니다. 이제 윤영호가 그 통일교 고위 관계자를 지목하는지를 보면 됩니다. 만약 지목하지 않거나 추가 진술이 나오지 않는다면 전재수 장관은 깔끔하게 혐의를 털고 부활하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전재수 장관은 이미 부활했다고 봅니다. 윤영호는 뇌물을 준 통일교 관계를 지목해야 되는데 현재 통일교는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통일교는 앞으로 정치적 중립을 하겠다, 뭘 하겠다 약속을 하면서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윤영호의 개인 일탈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정확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근 법정 진술로 파문을 일으킨 윤영호 전 법무부 장관의 행위는 개인의 독단적 일탈이었지만 이를 감지하고 차단하지 못한 것은 조직의 관리 책임입니다. 여기서 윤영호의 법적 진술 파문이란 전재수 장관을 포함한 여야 정치권 인사들을 지목했던 그 난사를 말합니다. 그 난사는 다 윤영호의 독단적 일탈이었다. 이처럼 통일교는 윤영호를 버리고 꼬리 자르기에 들어갔는데 그 통일교 관계자가 나오겠습니까? 따라서 오늘 윤영호의 진술 번복은 곧 전재수의 부활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러면 왜 전재수 장관은 이렇게 일찍 사퇴를 한 것일까? 자, 담호왕의 D596님께서 이런 해석을 올렸습니다. 전재수 장관은 울고 싶은데 뺨 때려준 격이 됐군요. 부산시장 출마하려면 전직 장관이라 사퇴식이 잡으려고 지금부터 부산 바닥을 훑어야 하는데 직 내려놓고 현 상황을 대처하겠다는 명목으로 족쇄를 푼 격이 됐네요. 본인도 받은 게 없다는 자신감이 있으니 저렇게 나온다고 봐야겠죠. 자, 저는 이 해석에 공감합니다. 하지만 사퇴를 하면 곧 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비치는 점, 해수부 이전이 마무리가 안 되는데 중도 하차하는 점, 이걸 과연 부산 시민들이 좋게 봐줄까 하는 우려도 존재합니다. 전재수 장관은 자신감을 바탕으로 선택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많은 부산 시민들이 전재수 장관의 그 해명 영상을 봤을 것이고 거기서 부산 권역을 수도권만큼이나 발전시키고 싶다는 그 전재수의 진정성을 느꼈을 것이라고 봅니다. 저는 위기의 순간에도 부산 발전을 말하면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다. 또한 승부수를 던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김건희 특검이 이준석을 피의자 신문으로 소환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 2022년 이준석 당대표가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에서
윤석열이 공천에 개입했을 때 함께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 한 예로 당시 이준석과 명태균이 주고받았던 카톡을 보면 김용선을 밀고 있는 명태균이 이준석에게 김용선이 창원에서도 1등이다. 그 여조를 전달했고 여기에 이준석은 당시 국힘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윤상현한테도 함교수를 통해서 토스해 주세요라고 말했죠. 이런 공천 개입의 통로가 됐으니까 피해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특검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통보를 했는데 이준석은 12월에는 바쁘다. 인사청문회도 있고 쿠팡 청문회도 준비해야 하고 사건을 담당할 변호인이 지금 해외에 있다며 출석을 거부했습니다. 자, 12월 말이 되면은 특검이 종료가 되니까 시간을 끄는 것 같은데 오늘 17일에 윤석열 공천 개입 조사를 앞둔 특검은 그 전에 이준석이 꼭 와야 한다고 재차 소환장을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 말이 안 통하면은 긴급 체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험한 꼴 당하지 말고 협조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그 창원지검에서 명태균 게이트 수사를 완전히 뭉갰던 그 정유미. 기억납니다. 정유미 알지? 네. 정유미 이번에 그 평검사로 발령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대종고검 평검사로 발령을 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록 좀 소개해 주세요. 어록. 명태균 사건은 솜사탕처럼 부풀려진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대장동 항소 포기는 검찰 역사상 가장 치욕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진짜 이건 영원히 박제시켜야 돼. 네. 그리고 대장동 1심 항소 포기에 집단 행동을 했던 18명 있죠. 있죠. 그 가운데 3명을 한직으로 발령을 내렸습니다. 네. 한 명 한 명 좀 소개 빨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면이 안 나왔어요. 근데 네. 이제 그 김창진, 박현철 그다음에 박재혁 이 3명이 주동자라고 제가 법사위에서 네네. 말씀을 드렸고요. 네. 그래서 그 3명에 대해서 주동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인사 조치하시라 네. 말씀을 드렸더니 그랬더니 박재혁은 나갔어요. 근데 나머지 저 2명 박현철과 김창진에 대해서 이번에 네. 아마 인사 조치를 하셨어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그것은 사실상 좌천성 인사인데요. 굉장히 잘하셨다. 저것은 저 주동자에 대해서는 잘하셨다고 생각하고 저 정유미 검사가 지금 뭐 소송한다 그러잖아요. 네, 그래요. 자기 뭐 강등했니 어쨌니. 네. 그것은 옛날에 권태호 검사장이라고 있어요. 평검사로 강등시켰던 그 대부분 판례가 있습니다. 인사권자의 재량에 따라서 평검사로 강등시킬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정미 검사장이 저렇게 그 소송해도 소용이 없다. 네. 이제 괜히 저렇게 반발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뭐 뭐 빨리 가셔야 되는데. 네. 그렇죠. 늦었지만 어쨌든가 저렇게 인사 조치한 것은 너무 잘했고요.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법원 판례에서 이게 검찰청법에 이렇게 있습니다. 검찰총장과 검사만 검사. 있습니다. 네. 직급의 검사장이라는 게 없어요. 네. 그러니까 검찰총장이 아닌 검사는 다른 데로 보내도 강등이 아니다라고 명확하게 인정한 판례가 있으니 이거 헛힘 쓰는 겁니다. 네. 네, 소송 비용 많이 쓰라고 하세요. 네. 변호사비 많이 들 겁니다. 네. 참, 이 나쁜 사람들은 끝까지 나쁜 짓 해. 맞아요. 네.